오늘은 개발 제품의 토탈 경쟁력 확보 위한 DFX, 즉 Design for X입니다. DFX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DFX의 개념을 보시면 Design for X의 약자로서 Design for Cost, 즉 말해서 목표 원가 달성, Design for Product, 최적의 기능 설계를 하는 내용이고요. Design for Manufacturing, 종합 생산성 향상, Design for Assembly, 조립 생산성 향상, Design for Six Sigma, 즉 품질의 확보,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은 종합적인 경쟁력 확보 방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DFX는 주로 아셈블리하는 그런 회사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조립 제품이라든가 가전제품에, 자동차의 자동차 조립 제품, 정말 조립품이 많은 이런 데 주로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품 개발하면서 가장 미니멈 코스트를 추구하기 위한 기본 사고방식은 어떤 내용인가 하는 내용을 좀 보시면, 설계 영역에서는 기본 설계에서 상품 제품 기획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상세 사양 설계를 하고 생산 설계의 단계를 거쳐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기본 설계 단계에서는 생산 영역과의 구상을 서로 데이터라든가 자료에 있는 것, 즉 말해서 뭐냐면 이 제품을 설계를 할 때에 저러한 생산 시스템을 구성을 하면 되겠는가 하는 이런 구상 내용에 대해서 서로 많은 교류를 하면서 아이디어 발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품 기획 단계에서는 구매 영역과의 구상을 많이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제품 기획을 할 때, 자, 이걸 단품으로 구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걸 뭐 어떤 아셈블을 구매를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많이 하고 아이디어를 많이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 설계 단계에 가서는 미니멈 추구의 관점에서 설계, 생산, 구매 모든 영역을 다 검토를 하면서 이러한 생산 시스템과 연결된 모든 전 종합적인 이런 미니마이즈한 코스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정리해가는,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사고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DFX의 주요 특징이라는 게 뭐냐 보면, 첫 번째, 제품 성능에 대한 최적 사양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품을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 우리가 제품 사양을 설정을 할 때, 또는 이걸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하는 이런 거를 잘 설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설계 조건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사양을 명확화하고 설계 품질을 확보함과 동시에 최적 경제 사양의 검토를 행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미니멈 코스트를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어떤 목표 판매가, 또 이익률을 어떻게 몇 프로 확보할 것인가 하는 이런 이상적인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 여지가 있겠는가 하는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이런 프로세스 속에서 우리가 그거를 가장 옵티마이즈하게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례를 대충 보면은 원가 절감이 목표 대비 한 25%에서 한 35% 이 사이에서 우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품질 확보 및 신뢰성의 향상입니다. FMEA라든가 FTA, PM 분석을 통해서 개발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사전에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시그마 수준이 아주 낮으면, 아주 너무 높으면 높은 걸 유지하기 위한 품질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제품이 이 글로벌 속에서 살아남고 또 가장 1등 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품질과 신뢰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걸 연구해보고 그 타겟에 맞는 그런 걸 제품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경쟁 제품 분석에 의한 최적 사양 결정. 이거는 누구나 다 하시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들 때 다른 경쟁사라든가 또는 다른 나라에서 만들고 이런 제품들을 가져다가 서로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가장 좋은 사양을 가진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세계 1등을 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을 추구하는 그런 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지금에 나와 있는 제품은 어떻게 보면 1년 전 또는 2, 3년 전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기술 트렌드로 봐가지고 어떠한 제품을 가져가야 될 것이 앞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사용도 잘 보면서 해야지 그냥 다른 제품만 보고 덜렁 만들고 났더니 우리보다도 훨씬 더 좋은 제품이 나중에 나와버리면 우리는 문제가 될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스템의 신방식을 정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는 뭐냐면 대상이 요구되는 기본적 기능을 수행하는 많은 구조와 방식을 조합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우리가 프로세서, 작업에 대한 프로세서는 어떻게 하면서 또 유통에 대한 프로세서는 어떻게 하면서 나중에 앱도 서비스하기 위한 이런 프로세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모든 그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새로운 그런 방식과 경쟁력이 있는 그런 내용을 만들어 봄으로써 남들보다 훨씬 더 생산하는 리드 타임이라든가 또는 앱도 서비스 해주는 그런 타임이라든가 이런 거를 훨씬 더 경쟁력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컨커런트 엔지니어링에 의한 원류 개발입니다. 즉 개발 설계 단계에서의 요소 기술, 즉 설계, 생산 기술, 제조, 구매 이런 요소 기술 간의 기술을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이거를 컨커런트라는 게 뭡니까? 한꺼번에 원활하게 바로 한꺼번에 몽창 한꺼번에 모든 걸 잡아내는 그런 설계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일곱 번째는 기회 손실, 제조 프로세스 개선, 구매품 개선에 의한 미니멈 코스트 추구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이 구매품이라든가 또는 제조 프로세스라든가 또는 어떻게 보면 이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나중에 챙길 수 있는 이런 기회 손실마저도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장 최적화함으로써 가장 미니마이즈한 제품을 만들고 또 경쟁력이 있는 또 팔릴 수 있는 이런 제품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퀘스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정말 이거는 우리 본사만 이란 열심히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있는 1차 벤다 또는 2차 벤다, 3차 벤다 이런 걸 몽창 뭉쳐서 한꺼번에 우리가 프로세스라든가 모든 걸 같이 개발함으로써 토탈적인 이런 경쟁력이 있는 이런 제품 개발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은 말씀드린 DFX입니다. 물론 DFX가 나온 지 좀 기간이 됐기 때문에 아셈블리 만드는 우리나라 회사에서 주로 많이 활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개발도상국이나 또는 후진국이나 이런 데 가면 아주 이런 개념이 없이 활동하는 이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DFX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컨설팅을 할 때에 이 DFX라는 이런 컨셉을 어디에다 활용을 하면 좋겠구나 하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컨설팅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이런 지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